TK 마들 안녕하십니까, 조변입니다. 최근에 민정수석 비서관 신현수 씨가 삐짐 사태를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그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과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건의 뭐 전말이라든가 이 사건의 본질을 한번 오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집권 4년차 때쯤 되면 램덱이 올 시점이 됐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아예 노골적으로 만천하에 내 램덱 왔다 하는 걸 청와대가 직접 보여줘 버린 거죠, 사실은. 뭐. 그러니까 이게 난맥상이 뭐냐면은 정책을 뭐 실패했다, 성공했다는 나중의 일이고 지금 저 인사가 만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사에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부적으로 이 어떻게 보면 사소한 삐 있다고 표현은 하셨지만은 내부적으로 이게 터질 게 터졌다. 이렇게. 아니 저는 사실 본질은 뭐 인사 문제하고도 또 더 다른. 아니 근데 인사가 만사라고 지금 홍 반장이 이야기하시는데 인사권이 사실은 권력입니다. 권력이 모든 게 인사권에서 나와요. 특히 지금 그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보면은 거의 모든 그 예전에 그 여러분 사람 있잖아요. 박근혜 정권 때도 우병우가 소통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자리라는 게 그 사람에 따라 이게 소통령이 될 수도 있고 핫바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 소통령에 버금가는 민정수석의 자리를 핫바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신현수가 뿔따구를 낸 거다. 저는 뭐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하고 민정수석하고 나눴던 이야기가 달라졌을 때는 민정수석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죠. 가장 측근에서 가장 바른 소리를 대통령 귀에 넣어주는 게 민정수석인데 아니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그 했던 내용하고 발표한 거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대통령이 쌩 까고 있는 건지 국민을 향해서 쌩 까고 있는지 안 그러면은 민정수석이 의리한 건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 그러면은 뭐 어쨌든 이 뭐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신현수가 삐졌다는 것은 삐진 원인이 어디서 출발했다는 겁니까? 한번 그 부분을 아니 근데 지금 그 CBS 노컷뉴스에서 단독 보도라고 이야기됐었는데요. 그 대검 형사부장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종건 씨죠. 이분이 안동고등학교 출신이더라고요. 그 69년생이고 서울대 출신인데 이분 부인이 또 그 박은정이라고 감찰관, 법무부 감찰관이죠. 이분은 또 구미 출신입니다. 그 이화여대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한 분은 안동 출신이고 한 분은 구미 출신으로서 지역 출신이야, 두 분 다. 지역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그 추미애 라인으로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종건 씨 같은 경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할 때 정책보좌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조국 라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게 지금 그분이 지금 딱 윤석열 바로 밑에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딱 대검의 핵심 참모인데도 불구하고 조국 지금 그죠 윤석열 바로 밑에 턱 밑에 속옷을 딱 들이대고 있는 거죠. 부부가 함께.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한테는 눈에 가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 사람 바꿔둬. 이렇게 해서 신현수한테 오케이 됐는 것 같아요. 근데 신현수가 이거는 바꿔야 되겠다 했는데도 이 사람을 싹 그대로 둔 거예요. 그 박범계 지금 신임 법무부 장관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바꿔주겠다. 그리고 또 그 신현수 그 수석하고 그 윤석열 총장하고 이게 아주 또 호용호재하는 친한 사이래요. 같은 또 검찰 출신이고. 그래서 일단 민정수석으로서 가고 확 죽어버린 거 아니에요. 자기가 바꿔주겠다. 그러고 대통령한테 오케이까지 받았는데 박범계가 킬해버렸으니까 대통령한테 오케이 받았는 인사를 박범계가 킬했단 말이죠. 이거는 거의 뭐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한 걸 봐야 되죠. 누군가 삐진다는 것은 누군가의 어떤 이제 일사불란한 뭐 어떤 기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전달 안 되거나 뭔가 소외되거나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럼 이 큰 틀은 크게 나눈다면은 예컨대 아까 말씀하신 윤석열 쪽의 권력 또
그 이외에 또 다른 그렇죠. 청와대 내 이광철이라든가 민정수석의 입장은 이거예요. 뭐냐면 민정수석의 자리는 모든 신경이 거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모든 정보가 다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씨한테 지금 몇 번을 깨졌잖아요. 그럼 자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 씨는 임기를 채울 것 같고 그러면은 이 장면을 국민을 향해서 뭔가 좀 부드럽게 끌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원래 검찰의 인사는 검찰총장의 추천으로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형식이 그래 돼 있다고. 근데 원사이드하게 지금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민정수석으로는 요걸 좀 부드럽게 가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는 뭐 인사를 알아서 하더라도 윤석열 씨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서로가 좀 조율이 안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거 하나는 좀 정리를 해줘야만이 부드럽게 갈 것 같고 시비가 안 걸릴 것 같다 해서 민정수석은 아마 대통령한테 건의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쌩까니까 민정수석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 사태에서 보면 저는 뭐 이게 궁금해요. 그러면은 원래 이제 이 뭐 전체 인사를 주도하려고 했던 쪽하고 신현수가 삐졌다는 것은 신현수 마음대로 안 됐다는 거. 그 둘의 갈등의 핵심은 제가 볼 때 한쪽은 예를 들어 뭐 조국 라인이라고 뭐 우리 이광철 이야기 있고 이광철 때문에 뭐 요즘 그래 됐다 하는 쪽하고 그다음에 윤석열하고 양쪽의 어떤 갈등 때문에 지금 나온 이야기입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을 지금 그 신현수 수석이 임명될 때 어느 편입니까 신현수는? 신현수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양쪽을 화해시키려고 하는 편이었다고 제가 보여요. 일단은 그 신현수 수석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잠깐 살펴보면요. 이분이 노무현 정권 때 사정비서관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오기 전에 국정원 기조실장을 했죠. 그리고 사실 여기 오기 싫어했던 것 같아요. 몇 번 그동안 그 하마평에 올랐는데 조국 이후에 그 민정수석으로 그 병이 됐는데 안 하다가 대통령이 이번에 각별히 부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여튼 뭐 이분이 업무 영역도 뛰어날 뿐 아니라 합리적이고 굉장히 겸손한 인품을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신현수 수석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했는데 막상 제가 봤을 때는 친문 강경파, 제가 봤을 때는 친조국파라고 봅니다. 뭐 친조국파, 그렇죠. 그게 조국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하고 이렇게 야당이 논평도 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친문 강경파, 친조국파들이 지금 청와대를 찍어 눌렀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있어서 지금 신현수가 삐졌고, 그리고 나는 핫바지가 되기 싫다. 이 시점에서 대통령 이 사건까지 심의한다면은 대통령 화내야 된다는 걸 대신 화내준 거다. 그런데 문재인은 화내야 될 시점도 모르는 것 같아. 아니 요 최근에 뭐 이제 검찰 인사 사정 뭐 저 민정수석이 이제 관여해야 될 검찰 인사 중에 왜 저 현 정권의 칼날을 겨누고 있는 뭐 핀셋 인사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검찰에 대한 인사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완전히 빼내버릴 것인가, 또 계속 남겨둘 것인가, 뭐 이 부분 관련한 갈등으로 지금 결론이 난 거 맞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설 연휴 직전이었죠. 그 이성윤 지금 말씀 많은 중앙지검장 유임, 그러고 지금 그 여전히 또 그 윤석열과 그 갈등 관계에 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 두 사람이 사실 한 사람은 유임이 되고 한 사람은 남부지검장으로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연결이 됐단 말이죠. 이 부분까지 사실은 그 신현수 수석이 문제 삼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검 형사부장 윤석열이 자기 참모 중에 한 놈이 자기 목에 속옷을 들이대고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은 좀 제거해도 이렇게 해서 아마 신현수는 이렇게 이제 그 법무부와 검찰의 어떤 갈등 관계를 봉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안 들어주니까 여기서 이제 자기 역할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났던 것 같아요. 자, 뭐 그러니까 이게 수석들, 이 스태프들끼리는 이게 싸움이 있어요. 뭐냐면은 절대 못 참는 게 내 권한 내 자리, 내 거를 뺏기는 걸 싫어해요. 그 인간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된 지 며칠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현수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완벽한 스텝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이 사람은 대통령이 무난하게 임기를 마치는 게 자기 역할로 하는 거예요. 근데 박범계 씨는 안 해요. 박범계 씨는 정치인이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문제든지 자기가 이걸 돌파해내고 자기 이름이 나야 돼요. 어찌됐든 검찰개혁을 내 손에서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난하게 갈 것도 뭔가 승부를 내서 이기고 싶고 자기가 뭘 해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현수라는 사람하고는 충돌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누가 조정을 해야 되느냐? 대통령이 결심해야 돼요. 근데 그게 왜 화가 났느냐? 대통령하고 내하고 했던 말하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뭐야 이게? 그러면은 자, 그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 뭐 핵심 뭐 논의이긴 합니다만은 박범계는 누구 지시를 지금 받고 있다고 지금 예,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우리가 제가 오문 사태를 정확하게 본다면은 예. 친조가 친문을 이긴 거예요. 우리가 절대 지금 권력 집단에 들어서서 우리 조카 둘이가 지금 친조국이 친문재인을 이긴 거야. 조국이 지금 아직도 거의 그 지금 조국의 그림자가 네. 계속 어른거리고 있다니까. 날아갔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정치는요 지시를 받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혁혁한 공을 세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밑바탕이 그런 게 깔려 있다고요. 이거는 요거 지시 받아가 하는 거는 그거는 정치인이 아는 사람이 행정가들이 하는 거고 정치인들은 내가 이렇게 해줘야 돼라는 생각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수석하고의 싸움에서 박범계가 밀어붙였다고 나는 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만약에 문재인 입장이라면은 저는 신현수 수석이 사표 내서 이렇게 자기 문재인이 자기가 바보짓 한 게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한 비서도 문제라거든요. 그러나 사실 법무부 장관도 어떻게 보면 대통령 참모예요. 민정수석도 대통령 참모지만은 이거는 둘 다 대통령을 완전히 지금 대통령 얼굴에 똥칠을 한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문재인 입장이 되면 둘 다 바로 자릅니다. 이것들이 대통령 무서운 줄 몰락하고 아무리 지금 그 대통령이 핫바지라도 사실은 지금 그 친문들이 문재인을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지금 차기 문재인 그 사후를 걱정하는 거지. 그렇다면은 대통령이 사실은 되기는 할 수 없어도 아무리 권력이 없는 그 랜드권에 빠진 대통령이라도 안 되기는 할 수 있거든요. 안 되게 할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주는 입장에서 저는 봤을 때 박범계와 신수석을 같이 잘랐어야 했다. 난 그렇게 바로 그날 잘랐어야 했다. 이게 그걸 못하고 보니까 신현수를 다시 뭐 불러들이는 둥 뭐 어떻게 하는 둥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문재인은 이미 자기가 걸레가 된 거예요. 저는 제가 볼 때는 판단은 이렇습니다. 절대로 정무수석이 대통령하고 이야기가 없었던 내용이나 대통령이 말을 거역해가면서 무리하게 충정심을 발휘하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런 면에 봤을 때는 오히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정무수석하고 조율이라든가 대통령하고의 어떤 내용에서 확실치 않은 걸 자기가 과감하게 했을 수는 있다. 저는 그쪽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계속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이 이제 현 정권의 화두 중에 하나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을 죽게 만든 권력의 어떤 핵심이 검찰 권력이었고 검찰의 개혁이 결국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정치나 국가 전체의 개혁과 연결된다고 자기들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제 어떤 면에서는 장애 요인들을 계속 만나왔지 않습니까? 윤석열 부분도 하나의 장애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장애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흥박이 쓰내려서 했던 그런 어떤 그 친문들이 9년간 패적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 후로 지금 다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낙마를 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걸레가 돼버렸죠. 그런 면에서 지금 자기들이 가장 겁내는 것은 검찰의 권력이에요. 검찰 권력이 이게 언제든지 자기들이 있을 때는 또 아주 잘 드는 칼, 적폐청산할 때는 자기들한테는 굉장히 잘 드는 칼이었는데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중앙지검장으로서 얼마나 잘 드는 칼로 써먹었습니까? 그런데 검찰총장 되고 나서 그 칼날이 자기들한테 돌아오니까 지금 검찰을 치기 시작한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게 친문 세력들 내들도 지금 그 친문도 사실은 그 전에 친노하고 세력이 불화됐지 않습니까? 저는 봤을 때 친문도 친조국파와 친문파로 갈리지 않느냐.
저는 그런 게 봤을 때 저는 오분 사태를 친조국파의 쿠데타라고 저는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우리가 뭐 그 예후까지 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조금 뭐 무리인데 어쨌든 지금 뭐 고위공직자 수사처라든가 본인들이 이야기했던 검찰 개혁이 일부는 지금 됐는데 완성은 안 된 상황에서 뭐 이런 사태들이 오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자, 저는 지금 신현수 씨도 아주 강력하게 박범계를 더 이상 볼 이유 없다 그러고 자기는 사표를 던졌지 않습니까? 자기도 거둬들이는 것도 힘들어요. 지금 그래 갔는데 어떻게 될지 점친다는 것도 무리는 있겠지만은 지금 사태는 왜 점점 힘들어지느냐면은 충성 경쟁에 있어서 박범계 씨가 최근에 뭐라 그랬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나는 정치인이자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당론을 따른다고 이야기했어. 법무부 장관이 법대로 하고 법을 따라야 되는데 법보다 우선하는 게 자기는 조직이에요. 그렇죠, 조직. 자기 그러니까 그런 법무부 장관 하면 안 되죠. 그건 정치는 남았어야 되는데. 그래, 난 여당 의원을 했죠. 난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뭐냐면은 충성심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게 법이고 뭐서 필요 없어요. 그냥 나는 당을 위해서라면은 한 목숨 던진다. 이런 데서 신현수 민정수석하고는 충돌이 앞으로도 생깁니다. 왜? 이분이 볼 때는 이 양반들이 이 민정수석이 저 나라님 저 대통령의 의중을 니는 못 헤아리고 있다 이런 걸로 해서 계속 충돌이 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힘들 거예요. 아니 저는 저 공만장님 여기에 이제 동의하면서 지금 그 민주당 당대표가 이낙연 대표죠. 이낙연 대표 의회에 지금 포스터 이낙연을 3명이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이렇게 돼 있는데 송영길도 상당히 친문 주류는 아닙니다만 얘도 강성 발언을 자주 하는 그 호남 출신입니다. 5선이고요. 우원식도 지금 민주당 내 최대 개파인 더 좋은 미래의 대표죠. 우원식도 사실 이게 친문 주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핵심 친문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부엉이 모임, 거기 또 확대 개편된 게 민주주의 4.0입니다. 예, 홍영표는 여기에 친문 핵심입니다. 이 3명 중에 누가 되더라도 저는 아마 그 청와대를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할 겁니다. 그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이 그 친문 핵심 세력의 그걸로 봤을 때는 홍영표가 가장 그 강력한 그 후보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 민주주의 4.0에 지금 그 민주당 의원이 56명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13씩 아니고 56상씩 아닌가. 자, 어쨌든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친문 혹은 조국의 어떤 기획 세력들, 기획 세력이 결국 최종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검찰 개혁, 뭐 검찰의 힘을 빼거나 아니면은 이 사후를 보장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힘 빼기 뭐 이쪽 노력인데 그 노력이 뭐 어떻게 성공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성공 지금 가장 지금 검찰의 마지막 힘 빼기로 지금 그 중대범죄수사청이죠. 이게 지금 검찰의 마지막 수사권까지 빼들겠다. 지금 그 친문 강경파, 소위 말하는 친조국파들이 검찰을 완전히 이번에 이게 확실히 길들이겠다. 저는 사실 윤석열 총장이 눈에 가시긴 하지만 어차피 이 양반도 7월 끝나죠. 7월 되면 임기가 끝나요. 대폭 뭐 그러면 어차피 또 뭐 지금 중앙지검장 하는 이성윤 뭐 지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또 총장시키면 돼요. 되지만은 결국은 자기들이 그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아니면 정권이 교대되고 난 뒤에 친문들이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 지금 집권하고 있는데도 조국을 권력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지금 그 두려움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검찰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현수 민정수석의 입장도 똑같습니다. 그런 겁니다. 자 보세요. 신현수 민정수석의 입장은 어쨌든 무난하게 가주기를 원합니다. 그럼 무난하다는 건 뭐냐면은 제일 지금 아킬레스건이 윤석열을 못 날렸잖아요. 그럼 놔두면은 7월 달 되면 자동으로 임기가 끝납니다. 그때까지 문제를 일으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적당하게 7월까지는 무난하게 가고 그러고 나서 그 뒤에 해결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박범계는 공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저 임금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해내겠습니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엉키는 거예요. 그럼 내 임득이 오히려 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좀 요 최근에 이제 보면은 결국은
뭐 옛날에 핀셋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단 봉합돼 있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을 뭐 7월 정도까지는 일단 데려가겠다. 뭐 그리고 보선도 치르겠다 이런 작전인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사실 저는 친문들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게 지금 최근에 그 중대범죄수사청 문제로 저는 윤석열이 그냥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는 윤석열이 근본적으로 뭐 지금 문재인 정권하고 각을 세우고 있으니까 지금 그 보수 세력한테 지금 대선 후보로까지 반열에까지 올랐습니다만은 저는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정치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람은 철저하게 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주의자로 생각하고 검찰 조직을 보호하기 하는데 자기의 어떤 그 전력을 투하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인물로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대범죄수사청을 지금 이렇게 서두르게 되면은 윤석열이 퇴임을 지금 한 4, 5개월밖에 안 남겨두었습니다만은 다시 친문들하고 크게 박치기를 하지 않을까. 또 박치기 할 가능성이 또 박치기 할 가능성도 있고 윤석열이 검찰총장 임기를 마치지 않고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봐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지금 뭐 이렇게 봉합을 임시로 했는데도 지금 또 요 최근에 또 다른 뭐 이렇게 또 삐져 올라와서 뭔가 갈등 국면을 보이기도 하고 김경수나 뭐 이런 친문 핵심들이 이 어떤 이제 언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패싱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걸로 봐서는 당청에 무슨 문제도 있습니까? 아니 저는 봤을 때 지금 그 유민 비서실장이 그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검찰개혁 속도 조절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 국회 운영위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민주당 운영위원장인 김태년 원내대표 그리고 뭐 박범계 장관도 마찬가지죠. 무슨 소리냐 속도 조절. 그 뒤에 또 추미애 전 장관도 또 무슨 소리냐 이렇게 지금 거의 뭐 대통령을 거의 패싱 내지는 대통령 말을 지금 개무시하고 있어요. 이럴 정도로 가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예전에 그 물 태우라 소리 들은 노태우 전 대통령 있죠. 저희가 봤을 때는 문재인 씨 별명을 맹물죄인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까지 봐요. 맹물죄인. 일종의 트라우마 비슷한 건데 과거 이제 그 노무현 정권 이후에 패족을 한참 동안 겪었던 그 트라우마가 지금 살아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사후의 패족의만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들 눈으로 직접 먹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이 걸레대는 걸 봤기 때문에 그 무서운 검찰에 지금 자기 만약에 검찰의 칼날이 자기한테 목에 들이닿았다. 이러면 그 살아남을 놈이 없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패족 말씀하셨는데 대통령하고 운명을 같이 할 사람이 과연 누구냐고. 그럼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 있는 수석들이나 비서관들은 대통령하고 운명을 같이 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간다고. 그런데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누가 대통령하고 운명 같이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대통령 구속되면은 구속되는 대로 내몰라를 하고 자기는 선거운동하고 또 권력에 줄 섭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하고 그 청와대 수석들하고 같은 눈높이에서 보는 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는 생각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현수 민정수석의 입장하고 박범계 장관의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니 그거는 뭐 봐서 알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뒤에 친박들 중에 국회의원직 사퇴한 놈 누가 있어요? 전부 다 또 뭐 대통령 선거한다고 모시던 대통령은 교도소에 있든지 말든지 그래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 빠지다고 정치물을 먹었던 사람은 문재인이 다음이 어쨌든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달도 참 기울고 또 뭐 산행 중에 하산할 때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하산 과정에서 각자의 생각들이 다 분산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저희들이 봤던 신현수와 박범계의 어떤 갈등 국면이 사실은 레임덕의 한 현상이고 혹은 또 더 깊어지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진단 아닌가. 저는 레임덕이 아니고 이미 대통령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가덕도까지 가가지고 뭐 부산 선거를 돕는다고 나서는 거 보니까 양반이 나는 대통령인지 부산 총독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부산 총독 가덕도 지지하는 거 보니까 법률로 통과도 안 되는데 가덕도 대통령이 가서 뭐 힘 실어주는 거 보니까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문에 그러는 거 보니까 양반이 나는 문재인 대통령 뒤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뭐 그거 지금 우리가 지금 지시하는 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뭐 태도가 나는 보면은 그렇지 않고서야
화낼 장면에 화도 안 내고 이거 무슨 그 발언을 그냥 왜 그 자리에서 아이 그런 다 그 발언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희야 우리 말 안 들으면 희야 나중에 곤란해진대 이런 이야기했을 거예요. 자, 사건의 전말을 우리는 뭐 이제 어떤 기밀을 보고 향후 예측을 하는 방송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이 정도 기밀을 여러분 구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오늘 방송 마무리 해석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TK 그만들.